B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 탄소화합물까지 했는데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다양한 모양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연결되는 이제 앞에 탄수화물이 4개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결되는 게 그로 인해서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여기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여기 종류가 많은 원인이라 적혀 있죠. 자, 이성질체 정의부터 봅시다. 자, 정의는 분자식은 같아야 돼. 근데 구조식이 달라서 구조식은 일단은 뭔지 모르니까 좀 이따 보고 그래서 성질이 다르다. 이건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뷰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다. C 4개, H 10개인데 C를 어떻게 배치하냐? C 4개를 그냥 사슬 모양으로 직선으로 배치하냐? 아니면은 아까 위에 가지 달린 모양으로 배치를 하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성질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슬 모양은 지금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인데 이렇게 가지 달린 모양은 끓는 점이 더 낮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대학 가서 배우면 분산력이 더 낮아갖고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거는 대학 가서 배우는 거고 요거는 이름만 이제 문제 이제 모의고사 이런 나올 수 있으니까 이름만 보면 됩니다. 그냥 사슬 모양으로 그냥 길게 돼 있는 거는 노말 뷰테인 N부터 노말 뷰테인 그 다음에 가지 달린 거는 아이소 뷰테인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닌 게 탄소 자체가 여기가 109. 이건 여담입니다. 109.5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릴 때 직선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꺾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여담입니다. 자, 그럼 이성질체가 무엇인가? 그냥 예시만 본 거고 이성질체가 무엇인가? 또 페이지 하나 열어봅시다. 자, 이성질체는 아까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모양이 달라, 성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성질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분자식이 같은가? 분자식이 같은가? 다르면은 그냥 다른 물질입니다. 같으니까 이제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분자식이 같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종류가 이제 이성질체가 분류가 됩니다. 이건 조금 대학 과정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분리가 됩니다. 자, 구조 이성질체는 그냥 단순히 모양만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리면 뷰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노말 뷰테인, 얘가 아이소 뷰테인 이런 식으로 결합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안 있고 딴 데 가서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종류가 다양한 게 작용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C2H4O2 얘인가? 아니다. 자, C2H5OH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에탄올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 분자식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C2H6O가 됩니다. 그럼 얘 가지고 지금 CH3O, CH3라는 물질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이 메틸 에테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분자식은 요거고 얘도 분자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분자식은 같은데 서로 다른 물질이 나오죠. 성질도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은 아까 앞에서 구조식이란 거 봤고 지금 분자식이란 표현을 따로 썼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때는 간단한 기호로 나타나는 화학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 화학식은 크게 4가지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자, 분자식은 이제 구성하는 원자들을 나타낸 것. 그러니까 얘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많이 쓴 형태가 아니고 분자식은 그냥 아까 분명 우리는 에탄올의 분자식을 C2H5OH다 라고 외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자식이 C2H6O다 요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분자식은 뭐가 몇 개 있다 요렇게만 알려주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실험식은 실제로는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조성을 구해가지고 뭐가 얼마 들어있고를 구하는 게 조성인데 실험식인데 그냥 분자식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 자, 글씨를 막 쓴 이유는 이거 정의는 시험과 관계없고 그냥 여러분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오니까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추가로. 또는 또 뭐가 있냐? 이온 결합을 표현하는 식은 실험식입니다. NaCl을 보면은 NA와 CL이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어. 그럼 무한대로 쓰냐? 이게 아니고 그냥 1대1로 결합되어 있구나. 그냥 NaCl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시성식은 작용기. 작용기는 아마 화원 또는 이제 지금 내가 화원 안 하면 대학 가서 배울 건데, 작용기를 표현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용기를 보면은, 이 물질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OH, 에테르는 O,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 CH3COOH에서 COOH. 그러니까 뭐 알코올기, 카복식이 이런 식으로 아미노기 이렇게 부르는 게 다 작용기고 그거를 표현한 식이 시성식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분자식의 형태입니다. 자, 구조식은 뭐냐면은 위에 걸 전부 그림으로 나타낸 거. 간단한 기호를 써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로 아까 C 요렇게 그리는 것도 있었고 여기다 H를 다 적어 넣는 것도 구조식이고 그거를 진짜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진짜 탄소의 뼈대만 나타낸 아까 위에 뷰테인 그린 것처럼 뼈대만 나타낸 게 전부 구조식에 포함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성질체 돌아와서 구조이성질체는 그러니까 작용기가 딴 데 붙어 있든지 그냥 탄소 골격 자체가 다르든지 아니면 작용기가 다른 데 달려 있든지. 자, 에탄올을 보면은 에탄올은 상관없어. 근데 C가 여러 군데다. OH가 여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C가 또 같은 4개짜리인데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어. 이 두 개 또 다릅니다. 요런 거는 다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입체 이성질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처음에는 거울상 이성질체.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부분 입체로 나뉘는데 배치 부분 이성질체, 배치 부분 입체 이성질체, 그 다음에 시스트랜스 이성질체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거울상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거울상이 재밌어서 설명하려고 그런 건데 자, C가 있고 여기에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D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그림 이렇게 그리지만 실상은 A, B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 C, 뒤로 가 있는 D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C가 있고 A가 있고 B, C, D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쪽을 거울이라 했을 때 똑같이 거울면을 보고 있다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네 둘이를 회전을 시켜보면은 절대 같은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냐면은 여러분의 오른손을 거울에 비추면은 왼손이 나오는데 왼손이 나오죠. 그렇다고 그 왼손과 오른손이 겹쳐지는가? 안 겹쳐집니다. 똑같이 겹쳐져야 우리가 이거를
같은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안 겹쳐지니까 야 얘는 다른 물질이네. 근데 결합 방식은 똑같아. 구조 이성질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른 물질이야. 이거를 이제 입체적인 구조의 입체적인 모습에서 다른 물질이다 해서 입체 이성질체로 부르고 거울에 갖다 대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배치 부분 이성질체는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은 뭐 RS 들어가는 거나 RS 들어가는 거 있는데 요거는 많이 볼 일이 여러분은 잘 없을 겁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우리가 LD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무슨 L 머시기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거울상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보고 의학학에서 좀 더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스트랜스는 포도당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볼 수 있는데 뭐 다중결합이나 이제 고리 형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A 분자량 A의 분자량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냥 질량 기준으로 큰 게 같은 라인에 있다. 이런 우리가 시스 형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곳에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트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 트랜스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과학에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는데 이제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에서 요거를 보고 이제 의학, 약학, 간호학 등등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학문에서는 전부 이런 유기화학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요게 배우면 또 재밌습니다. 대학 가서.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쪽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성질체는 여기까지. 그래서 문제를 넘어가려 했더니만 4번이 보여가지고 자 탄소화물의 성질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탄소화물은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적냐면은 전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는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좀 이제 통하고 이러지 탄소화물 자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석유 이런 게 전기 안 통하죠. 자, 그런 성질도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 뭐냐?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화원에서 배우는데 전기음성도 차이가 C랑 H 차이가 특히 얼마 안 나고 분자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전기음성이 없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탄소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기본 골격이 탄소화물은 탄소가 기본 골격이니까 1번 틀렸네. 자, 탄소 한 개당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랑 공결합할 수 있다. 맞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삼중결합 할 수 있습니다. 자, 탄소는 결합을 계속 이어가면서 단백질, 지질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는 결합 사이로 다른 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고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합쳐질 수 있겠죠? 가능합니다. 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죠? 여러분은 탄소화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탄수화물, 우리가 쓰는 밥 먹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린 가에서 다는 탄소화물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가지 달린 모양이라고 부르죠. 가지 치고 있죠. 아니고 나는 고리 모양. 이건 맞는데 가가 틀렸습니다. 자, 탄소 원자는 3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다. 4개였죠.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결합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과 전자수는 무조건 4개입니다. 탄소는 다른 탄소와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지금 그림이 지금 연속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다 해서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중결합하고 있죠. 안 되면 틀렸습니다. 자, 3번. 탄소는 다양한 결합을 하고 있다. 골격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탄소는 팔이 4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4개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닌 게 4번이죠. 여기 보면은 지우고 다시 봅시다. 8이 몇 개냐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있어. 안 되지. 답 4번입니다. 자, 4번.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기억. 가는 탄소 원자 사이에 고온결합을 한다. 맞죠? 니은 탄소 원자 한 개에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원자는 4개이다. 디귿 사슬 모양뿐만 아니라 고리 모양을 할 수 있다. 고리 모양 있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는데 리를 봅시다. 나에서는 탄소 원자 사이에 다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3개니까 다중결합 틀렸지. 자, 5번 그린 가는 메테인의 결합 구조를 나는 여러 가지 탄소 골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8이 아니고 4죠. 자, 니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가능하다. 여기 이미 예시에 나와 있습니다. 니은 맞고 기억 틀렸고. 디귿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 다음에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책의 1단원이 아니라 저 뒤에 4단으로 넘어갑니다. 화학 변화, 산화와 환원 반응 단원인데, 산화라는 단어와 환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아마 통합과학에서는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원에서 산화수에 대한 산화환원을 배울 겁니다. 밑에 표에 보면은 수소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곁다리로 같이 배우고 요 표 자체가 이제 화원을 다 배웠을 때 완전히 완성을 할 수 있고 그때는 다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표는 나중에 채우고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봅시다. 일단 산화환원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봅시다. 또 페이지 하나 열어서 자, 산화 저번에 탄화수 할 때 탄소랑 반응한다 그랬죠. 이번에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소, 부패, 부식, 그러니까 녹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소, 불을 피울 때는 산소가 필요하고, 부패, 음식이 썩은 걸 막기 위해서 산소를 차단하도록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철을 이제 밖에 공기 중 오래 노출시키면 녹슬고, 맞죠? 산소가 다 관여가 있는 겁니다. 한자로 산소와 반응한다, 이런 겁니다. 환원, 원래대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물질이, 반응이란 단어보다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산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대로 환원을 확인하기 쉬운 게 물질이 산소와 분리되는 현상, 떨어지는 현상, 원래대로 돌아온 형태를 우리가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화 돌아와서 원소나 화합물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산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물질이 되는 반응, 이거를 산화라고 하고, 환원, 산화물이 산소를 잃고 본래의 물질로 돌아오는 반응을 환원이라 합니다. 그럼 요 밑 위에 표를 채울 수 있지. 산소 산화는 산소를 얻은, 환원은 잃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산화의 정의는 똑같이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적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그럼 반대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예시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잘 봅시다. 자, 산화구리. 얘는 이름을 우리가 산화구리라 부릅니다. 좀 작게 적게. 산화구리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이거 외워놓으면 좋은 게 산화구리는 보통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얘는 순수한 구리죠. 순수한 구리. 자, 그래서 거기에다 탄소 흑연을 넣고 같이 가열을 하니까 여기 가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열. 하니까 이제 구리가 산소가 떨어져.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산소를 잃은 환원되어서 구리가 되었다. 산화구리가 환원이 되어서 구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탄소는, 흑연 탄소는 이제 CO2가 됐죠. 산소를 얻었다.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이동으로 우리가 산화환원을 표시할 수 있고, 결국 이거 뭐야? 산소를 누가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환원의 반응은 항상 여기 뭐라 적어야 되냐면은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면 누군가 뭔가를 얻었으면 누군가는 그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된 물질이 있다. 산화된 물질이 뭐냐면은 산소가 이동한 거잖아. 그럼 내가 산소를 한 개를 얻었어. 그럼 누군가는 한 개 잃은 거고, 내가 산소를 5개를 얻었어. 그럼 누군가는 5개를 잃어야 되는 거지. 근데 혼자서 5개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합쳐서 5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개 얻은 게 아니고, 나랑 같은 물질이 이제 5개가 한 3명 15개 얻었어. 다른 물질에서 다 합쳐서, 잃은 거 합쳐서 15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산소를 얻은 놈들의 총합과 산소를 잃은 것들의 총합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질량 보존 법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반응에 참여한 물질에서 새로운 원자가 돌턴의 원자설, 질량 보존 법칙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전 돌턴의 원자설부터 얘기합시다. 반응 전후에 물질의 변화가, 새로운 원자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반응에서 원자의 종류와 그 수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은 만큼 잃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적히냐면 산화된 물질이 얻는 산소 원자의 수. 그러니까 얻으면은 뭐야? 환원된 물질이 잃은 산소 원자의 수는 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개수가 움직여야 된다. 자, 여러 가지 산화 반응, 산소에 의한 산화 반응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호흡.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리되는 그 과정이 호흡이고, 연소, 숯을 태운다, 메테인을 태운다. 여기 있죠. 자, 금속의 산화. 금속이 녹쓰는 거. 철의 부식. 같은 말입니다. 금속이 산화되거나 철이 부식되는 다 우리는 부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철의 부식을 왜 따로 분리하냐면은 산소만큼이나 철도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철이 녹슬면은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순수한 철은 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결합이 아주 강도 있게 잘 붙어 있는데, 이게 Fe2O3 이온 결합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철제 구조물 같은 걸, 오래된 녹슨 걸, 자전거, 그래, 길 가다 보면 녹슨 자전거 방치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자전거 탈 때 아무리 그 위에서 방방 뛰어도 안 부러지던 게, 녹슨 자전거는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부서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철의 부식이 위험한 겁니다. 아마 이 뒤에 철의 부식을 막는 방법까지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원 반응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4번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광합성과 호흡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 봅시다.
여러 가지 환원 반응. 환원 반응의 종류에는 광합성. 그러니까 호흡의 정반대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광합성. 그러니까 호흡의 정반대입니다. 산화구리가 환원. 아까 책에 나온 거 있었죠. 철의 재련. 그러니까 이 녹슨 철광석. 자연 상태에서 철을 우리가 땅을 캐면은 그냥 쇳덩어리 나오는 게 아니라 산화된 상태의 철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녹여가지고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순수한 철을 만들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뒤에 이제 나오죠.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전자도 뒤에 나오지. 그렇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